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대리과주 해상항공팀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성우림 변호사입니다. 저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전 다양한 선종에 상선해서 항해사로 승선한 경험이 있습니다. 항해사 경험을 가진 변호사는 국내에 그리 많지 않은데요. 저는 그 경험을 살려 선박 침몰, 화재, 자초와 같은 해상 사건과 이에 대한 사후 조치와 관련 사건, 용선 계약, 기타 운송 관련 계약 또는 선화 증권 등으로부터 기인하는 분쟁 사건, 항만 및 터미널 관련 분쟁 사건 등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여행으로 한 번쯤 꿈꿔 봤을 법한 크루즈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크루즈선은 5성급 모텔을 선박으로 그대로 옮겨놓은 호화 여객선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일반적인 여객선인 페리가 더욱 고급화되면서 새로 부상한 여행 풍토인 유람에 맞추어 나타난 형태의 선박이라고 볼 수 있죠. 여행 방식은 배 안에서 먹고 자며 생활하다가 주요 기항지에서 정박하면 내려서 구경하고 다시 배에 오르는 방식입니다. 망망대해에 있는 배에서 너무 심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큰 오산입니다. 이동 중에는 승객들에게 여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크루즈 내에는 명품을 판매하는 쇼핑몰, 레스토랑, 카페, 카지노, 도서관, 여러 개의 수영장 등 각종 레포츠 시설, 매일 저녁 서커스 등 쇼가 벌어지는 커다란 극장, 심지어 별도의 나이트클럽까지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크루즈선에 회전목마, 파도타기, 워터슬라이드, 범퍼카 등 놀이공원에서나 볼 법한 기구들이 설치되기도 한다니 심심할 틈이 없겠죠. 각종 일정과 소식들을 공지하기 위한 신문도 매일 발행됩니다. 그리고 크루즈선은 너무 크다 보니 5일간 항해를 한다고 했을 때 승객들이 크루즈선 전체를 다 볼 수 없는 그런 현상도 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사람들이 크루즈선 여행이 막연히 비쌀 것이라 생각하지만 의외로 크루즈 산업이 잘 발달한 유럽이나 아프리카 대륙 근처의 사람들에게는 적절한 가격에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여행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바로 올 인클루시브라는 시스템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크루즈에서 뷔페 등으로 숙식이 모두 해결된다는 것이죠. 크루즈 비용은 호텔 숙박비, 이동비용, 선내에서의 식사, 그 밖의 오락거리 등이 모두 포함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리 비싼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크루즈선사들이 소수의 부유층이 아니라 대다수 중산층에게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으로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국내 여행사에서 이탈리아 크루즈선을 임대해서 일정 시기에 국내에서 출발하는 크루즈선 중에 코스타 세레나호라는 선박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부산항에서 이 크루즈선을 타본 적이 있습니다. SNS가 발달하면서 국내 젊은 분들도 크루즈선 여행 경험을 타인에게 공유하면서 소수의 부유층의 전유물이 아닌 하나의 여행 문화가 돼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이고 아시다시피 해운 물류 조선 산업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선진국인데 크루즈선을 보유한 선사가 하나도 없다는 점입니다. 미국이나 유럽 등 크루즈업 선진국과는 비교할 수도 없겠지만 크루즈선을 보유하고 있는 가까운 나라인 중국과 일본만 비교해도 모항에서 출발하는 크루즈선이 매우 소수이기 때문에 국내 여행사가 타국의 크루즈선을 임대하여 사업을 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크루즈 관련 산업 자체가 발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크루즈선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2년 전 한국의 모 고객이 그리스선사와 크루즈선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상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그리스에 출장을 갔었는데요. 제가 간 곳은 전 세계 크루즈의 성지라 할 수 있는 곳 중 하나인 그리스 아테네 근처에 있는 항구 도시 피레우스였습니다. 그때 크루즈선 브로커, 크루즈선 관계자들과 여러 계약과 관련한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크루즈선 산업 전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배웠습니다. 결국 계약이 무산되긴 했지만 언젠가 한국에서도 크루즈선을 도입하고 하나의 산업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한국에 돌아와 법 전문가로서 크루즈선 사업을 할 수 있는 법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언론에 여러 기고도 했고요. 크루즈선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한국
한국 크루즈 포럼이라는 단체에 가입을 했습니다. 거기서 제가 자문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국내 다양한 크루즈선 관련 사업자들에게 여러 소통을 하면서 자문을 제공하고 전문성을 쌓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작년에는 제10회 제주국제 크루즈 포럼의 발제자로 초청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크루즈와 관련된 법인 크루즈 산업법의 개정 방향에 관한 제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9월에는 영광스럽게도 해양수산 관련 분야 국제기구, 연구기관, 정부부처, 기업인들, 유관기관 등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해양산업의 미래를 논의할 수 있는 토론회 장인 제18회 월드오션 포럼 세계해양 포럼 2024에 크루즈 산업 관련 연사로 공식 초청되었습니다. 저는 올해 9월에 K크루즈 국전선 출범을 위한 법 제도적 지원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크루즈선은 사실 굉장히 비쌉니다. 세계 선박 발주 시장에서 금액 기준으로 약 20% 이상을 차지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비싸다는 얘기죠. 하지만 크루즈선은 선종별로 또 종류별로 굉장히 가격이 천차만별이고요. 척당 성가가 5억 달러에서 1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제 아주 비싼 물건이긴 합니다만 크루즈선을 통해 사업을 하면 황금알을 낳는 고부가 가치 산업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곤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성급 호텔을 선박에 그대로 옮겨져 있다 보니 호텔업 등 관광산업에 가까운 측면이 있고요. 또 사실 이것은 결국 배이기 때문에 선박을 운항하는 측면에서는 해운업과 가까운 측면도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크루즈선 안에 여러 복합적인 산업들이 다 같이 살아 움직이다 보니 크루즈선은 사업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법 전문가로부터 지속적인 법적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크루즈선 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카지노업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카지노에 대해서 도박이라는 그런 이제 개념 때문에 상당히 꺼리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법률에서 상당히 규제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크루즈 관련 법인 크루즈산업법에서 카지노 운영에 대해서 다양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크루즈 산업을 시작하는 것들이 참 어렵고 하지만 저는 우리나라도 크루즈선을 도입하고 크루즈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크루즈선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 변화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크루즈선을 이용하려는 생각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크루즈선이 실제로 입항할 수 있는 크루즈선 전용 선박 전용 부두들이 여수나 제주 이런 곳들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크루즈선을 활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크루즈선은 특징이 수천 명이 탑니다. 한마디로 크루즈선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이 수천 명이고요. 승객들도 수천 명입니다. 이거에 따라서 크루즈 산업 활성화를 통해서 수천 개, 나아가 수만 개의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크루즈선을 도입하여 사업을 하는 분들께 그 누구보다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그 시작점을 위해 현재는 법 제도적 환경본에 앞장서서 계속 달려가 볼 생각이고 계속적으로 많은 관계자들과 소통하면서 전문성을 쌓아볼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